1번 문제. 다음은 직업성 질환과 그 원인이 되는 작업이 가장 적합하게 연결된 것은 첫 번째로 편평족. VDT 작업은 틀린 내용으로 편평족은 서서 하는 작업에서 발생. VDT 작업은 보통 안구 건조증, 시각피로, 경견한 증후군이 발생되므로 틀렸고, 이번에 진폐증, 고압저압 작업은 틀린 내용으로 진폐증은 분진 노출 작업에서 발생되고, 고압 저압 작업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결함은 잠수병, 고압성 폐질환, 산소 중독이 되겠고, 3번의 중추신경장애 광산 작업은 틀린 내용으로 중추신경장애는 유기용제 노출 작업에서 발생되고, 광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진폐증이 발생되고, 마지막으로 모기팔 증후군 타이핑 작업은 타이핑 작업 자체가 여기 VDT 작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맞는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신체적 결함과 그 원인이 되는 작업은 필기에 3번 나와 표에 있는 내용 전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므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번 문제. 미국 산업위생학술원에서 채택한 산업위생 전문가의 윤리 강령 중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과 관계된 윤리 강령은 여기 1번, 2번, 3번은 전문가로서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고 4번의 결과와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록을 유지하고 산업위생 사업을 전문가답게 운영 관리한다가 해당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위생 전문가의 윤리 강령 중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섬유 조직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렇게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것은 힘줄, 다른 용어로 건이라 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의사는 해당되고 두 번째로 간호사도 해당되고 3번의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되나 4번의 대기환경 기사 이상이 아닌 대기환경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고 해당 보건관리자 자격은 필기시험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다음 중 18세기 영국에서 최초로 보고하였으며 어린이 굴뚝 청소 부위에게 많이 발생하였고 원인 물질이 검댕이라고 규명된 직업성 암은 이러한 암은 음낭암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퍼시볼 포트에 대한 개념은 필기시험에 6번 나온 개념으로 해당 내용들은 전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 꼭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번 문제.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 물질이 아닌 것은 성면, 그리고 나프티라민, 그리고 사니트로티페닐은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 물질이나 염화 비닐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고 해당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 물질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효과적인 교대 근무제의 운용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로 야근 근무 종료 후 휴식은 24시간 전후로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48시간 전후가 맞고 두 번째로 야근은 가면을 하더라도 10시간 이내가 좋다. 약 2시간 에서 4시간, 10시간 이내에 속하기 때문에 맞고 3번의 신체적 적응을 위하여 야근 근무의 연속 일수를 대략 일주일로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대략 2, 3일로 하는 게 맞고 4번의 누적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교대 방식보다 역교대 방식이 좋다는 틀린 내용으로 역교대 방식보다는 정교대 방식이 좋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교대 근무제 원칙은 필기시험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불완전한 행동에 해당하는 것은 2번의 방호장치 미설치, 3번의 시끄러운 주변 환경, 4번의 경고 및 위험표지 미설치는 불완전한 상태인데 보호구 미착용은 불완전한 행동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입자상 물질의 농도 평가에서 2회 이상 측정한 단시간 노출 농도값이 단시간 노출 기준과 시간 가중 평균 기준값 사이일 때 노출 기준 초과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첫 번째로 1일 4회를 초과하는 경우는 맞고 두 번째로 15분 이상 연속 노출되는 경우도 맞고 3번의 노출과 노출 사이의 간격이 1시간 이내인 경우도 맞는데 4번은 틀린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필기에 2번 나온 개념으로 이 3가지를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영상 표시 단말기 취급 근로자의 작업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팔꿈치의 내각은 90도 이상 되도록 한다. 맞는 내용이고
2번에 근로자의 발바닥 전면이 바닥면에 닿는 자세를 기본으로 한다도 맞고, 3번에 무릎의 내각은 90도 전후가 되도록 한다도 맞고, 4번에 근로자의 시선은 수평선상으로부터 10에서 15도 위로가 아닌 아래로 가도록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다음 산업위생의 정의 중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산업위생이란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게 질병, 건강장애 등을 초래하는 작업환경 요인과 스트레스를 예측, 측정, 평가 및 관리하는 과학이며 기술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위생의 정의는 필기에 8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직업성 질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성 질환과 일반 질환은 경계가 뚜렷하다. 틀린 내용으로 직업성 질환과 일반 질환은 증상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유해물질의 생물학적 노출 지수를 평가하기 위한 소변 시료 채취 방법 중 채취 시간에 제한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유해물질은 무엇인가? 보통 중금속과 같은 반감기가 긴 물질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2번의 카드뮴은 중금속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은 필기에 22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필기 시험에 나온 개념 위주로 체크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사고 예방 대책 기본 원리 5단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단계로는 안전관리 조직, 2단계로는 사실의 발견, 3단계로는 평가 및 분석, 4단계로는 시정체계 선정, 5단계로는 시정체계 적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하일리의 재예방 대책 5단계는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순서를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15번 문제. A 유해물질의 노출 기준은 100ppm이다. 잔업으로 인하여 작업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었다면 이 기준치는 몇 ppm으로 보정해 주어야 하는가? 단, 브리프와 스칼라의 보정 방법을 적용하며 일일 노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브리프 스칼라 보정 방법으로 한다 하고 일일 노출 시간이면은 급성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식을 사용하여 구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공식에 들어가는 TLV 노출 기준은 100ppm 대입, 그리고 작업시간은 10시간 대입해주면 보정 노출 기준은 70ppm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보정 방법은 필기에 4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공식으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6번 문제. 다음 최대 작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대 작업력이란 4번의 작업자가 작업할 때 윗팔과 아랫팔을 곧게 펴서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수평 작업 영역 구분은 필기에 7번 나온 개념으로 정상 작업 영역과 최대 작업 영역을 해당 그림을 떠올리며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젊은 근로자의 약한 손의 힘의 평균 45kg일 경우 이 근로자로 무게 10kg인 상자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릴 경우 작업 강도는 약 얼마인가? 작업 강도 공식은 이렇고 여기에 들어가는 MS는 45kg 대입, RF는 10kg을 두 손으로 올렸다고 했으니 10 나누기 2를 해주면 11.1%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작업 강도는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8번 문제. 산업 스트레스의 반응에 따른 심리적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가정 문제는 맞고, 두 번째로 수면 방해도 맞고, 3번의 돌발적 사고는 심리적 결과가 아닌 행동적 결과에 속하고 4번의 성적 역기능도 심리적 결과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 스트레스 결과 종류에 대한 내용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공기 중에 혼합물로서 아세톤 400ppm, 노출 기준은 750ppm, 메틸에틸 케톤 100ppm, 노출 기준은 200ppm이 서로 상가작용을 할 때 이 혼합물의 노출 지수는 약 얼마인가? 노출 지수 공식은 이렇게 되고 아세톤의 노출 기준은 750ppm 대입, 그리고 노출된 거는 400ppm 대입, 그리고 메틸에틸 케톤은 노출 기준 200ppm 대입, 측정한
메틸에틸 케톤은 100ppm 대입해주면 1.03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노출지수 이하에 대한 개념은 필기에 9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공식으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0번 문제, 전신 피로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첫 번째로 산소 공급의 부족은 맞고, 두 번째로 작업 강도의 증가도 맞고, 세 번째로 혈중 포도당 농도의 저하도 맞는데 4번의 근육 내 글리코겐 양의 증가가 아닌 감소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고, 해당 피로 원인은 필기에 2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1번 문제, 연속적으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면서 만드는 방법 중 다이나믹 메소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농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맞고, 두 번째로 대개 운반용으로 제작된다 틀린 내용으로 운반용이 아닌 고정용으로 사용되고, 세 번째로 만들기가 복잡하고 가격이 고가이다는 맞는 내용, 4번의 소량의 누출이나 병면에 의한 손실은 무시할 수 있다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고, 해당 동적법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2번 문제, 공기 중에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 노출 기준은 10ppm인데 측정값은 8ppm, 그리고 1,2디클로로에탄은 노출 기준 50ppm, 측정치 40ppm, 1,2디브로모에탄은 노출 기준 20ppm, 측정치 10ppm으로 오염되었을 때 이 작업장 환경의 허용 기준 농도는 혼합물 허용 기준 농도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 테트라클로라이드 8ppm 대입, 그리고 1,2디클로로에탄 측정값 40ppm 대입, 1,2디브로모에탄 측정값 10ppm을 대입해주고 각 노출 기준 10ppm, 50ppm, 20ppm을 대입해주면 혼합물 허용 농도는 27.6ppm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혼합물 허용 농도 공식은 필기에 6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꼭 공식을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중 직독식 기구로만 나열된 것은 4번의 가스 모니터, 가스 검지관, 휴대용 GC는 직독식 기구의 종류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시간당 200에서 30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중등 작업 조건에서 WBGT 측정치가 31.1도일 때 고효율 작업 노출 기준의 작업 휴식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등 작업 조건에서 WBGT가 31.1도가 나오면 매시간 25% 작업, 75% 휴식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고온의 노출 기준은 필기에 7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의 각 소요 열량을 암기해 주시고 해당 12가지의 고온 노출 기준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25번 문제,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데 사용하는 여과지 중 막 여과지가 아닌 것은 막 여과지의 종류 첫 번째로는 MC 여과지, 두 번째로는 PVC 여과지, 세 번째로는 PTFE 여과지, 네 번째로는 음막 여과지로 답은 3번 유리섬유 여과지는 비막형 여과지이기 때문에 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실리카겔 관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에 수분을 잘 흡수하여 습도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틀린 내용으로 실리카겔은 친수성이라 수분을 잘 흡수하여 습도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셀룰로스 에스테르 막 여과지, 즉 MC 막 여과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산에 쉽게 용해된다는 맞고, 2번에 유해 물질이 표면에 주로 침착되어 현미경 분석에 유리하다도 맞고, 3번에 흡수성이 적어는 틀린 내용으로 MC 막 여과지는 흡수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고, 4번에 중금속 시료 채취에 유리하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MC 막 여과지는 필기 3번, 실기의 특징과 장단점이 잘 나오기 때문에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8번 문제, 호흡성 먼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호흡성 입자상 물질인 호흡성 먼지는 평균 입경이 4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ACGIH에서 정한 입자상 물질의 입자 크기별로 분류 및 평균 입경은 필기에 9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해당 3가지 입자상 물질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29번 문제,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대한 위해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유해인자의 위해성, 두 번째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수, 세 번째로 노출되는 시간 및 공간적인 특성과 빈도가 평가 영향인자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어느 작업장의 소음 측정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총 음압 레벨은 총 음압 레벨 공식은 이렇게 되고 81dB 대입, 85dB 대입, 88dB를 대입하면 90.3dB이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총 음압 레벨은 필기에 11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31번 문제. 직경이 5마이크로미터, 비중이 1.8인 원형 입자의 침강 속도는 단, 공기의 밀도는 0.0012g per 세제곱센치, 공기의 점도는 1.807 곱하기 10의 만 4승 푸아즈이다. 먼저 이렇게 점성계수와 공기의 밀도가 주어지면 스토크스식 침강 속도를 사용하여 구해줘야 됩니다. 해당 공식에 들어가는 중력 가속도 g는 우리가 아는 거는 9.8m per 제곱세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단위는 cm per 제곱세크이므로 980cm per 제곱세크를 대입, 그리고 직경의 제곱의 단위는 cm이기 때문에 1m는 100cm, 그리고 10의 6승 마이크로미터인 것을 이용하여 1cm는 10의 4승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5 마이크로미터를 cm로 바꾸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cm이기 때문에 해당 5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4승을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cm를 대입하고, 그리고 여기 비중이 1.8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밀도로 치환하면 1.8 g per 세제곱센치이므로 1.8 대입, 그리고 공기의 밀도 0.0012 g per 세제곱센치 대입해주고, 마지막으로 공기의 점도는 1.8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푸아즈인데 푸아즈는 g per 센치 세크 단위랑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값 그대로 대입하면 0.1355cm/s가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cm/min이기 때문에 1분은 60초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8.1cm/min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크스와 리프만의 침강 속도를 각각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문제처럼 점성계수와 공기의 밀도가 주어지면 스토크스식을 사용하고 주어지지 않으면 리프만식을 사용한다고 외워주시면 되겠고, 해당 스토크스식 침강 속도는 필기 시험에 7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32번 문제. 작업 환경 측정 방법 중 소음 측정 시간 및 횟수에 관한 내용 중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위 작업 장소에서 소음 발생 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나 소음 발생원에서의 발생 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 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간격으로 나누어 4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답은 3번이 되겠고, 해당 소음 측정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3번 문제. 분석기기에서 바탕산량과 구별하여 분석될 수 있는 최소의 양은 해당 최소의 양은 검출 한계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레이저 광해 폭로량을 평가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4번의 레이저 광에 대한 눈의 허용량은 폭로 시간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폭로 시간이 아닌 파장에 따라 수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작업장의 온도 측정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측정 결과의 기하평균은 기하평균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서 측정치의 개수는 6개이므로 6을 대입, 그리고 각 측정치 값들을 전부 루트 안에 곱해주면 11.6도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고, 해당 기하평균에 대한 공식은 필기시험에 10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36번 문제. 5몰랄 농도 황산을 이용하여 0.004몰랄 농도 황산 용액을 3리터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5몰랄 농도의 황산의 부피는 먼저 중화 적정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5몰랄 농도 황산의 부피 V-이기 때문에 V-을 제외한 나머지를 한쪽으로 이항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농도 0.004 대입 부피 3리터를 미리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3000ml를 대입해주고, 그리고 5 농도를 대입해주면 황산의 부피는 2.4ml가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금속 제품을 탈지 세정하는 공정에서 사용하는 유기용제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농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과거의 노출 농도를 조사해본 결과 평균 50ppm이었을 때 활성탄관을 이용하여 0.4L/min으로 채취하였다면 채취해야 할 시간은 단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분자량은 131.39이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정량 한계는 시료당 0.5mg, 1기압 25도 기준, 여기서 1기압 25도 기준의 부피는 24.45L를 적어주고 해당 기준으로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먼저 최소 채취 시간의 공식은 이렇게 분당 채취량분의 부피이고 분당 채취량은 주어졌기 때문에 리터 단위인 부피는 농도분의 LOQ로 구해줍니다. LOQ의 단위는 미리그램이기 때문에 농도의 단위는 이렇게 부피분의 질량 단위인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구해줘야 됩니다. 해당 공식의 ppm은 50ppm 대입, 분자량은 131.39 대입, 부피는 24.45L를 대입해주면 268.69mg 퍼 세제곱미터가 나오고, 그러면은 해당 공식에 LOQ 0.5mg 대입, 위에 농도 값 대입해주면 여기는 mg 퍼 리터가 나오지 않고 세제곱미터로 나오는데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1.86L가 나와 해당 공식에 대입, 그리고 0.4L/min을 대입하면 4.7분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식은 필기에 2번, 실기에도 나오는 공식으로 문제 푸는 순서 틀 자체를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작업환경 공기 중에 물질 A 노출 기준 50ppm이 55ppm이고 물질 B는 노출 기준 50ppm이 47ppm이며 물질 C의 노출 기준은 50ppm이 52ppm이었다면 공기의 노출 농도 초과도는 먼저 노출 지수 EI의 공식은 이렇게 되고 각 노출 기준 50ppm, 50ppm, 50ppm을 대입, 그리고 측정값 55, 47, 52ppm을 각각 대입해주면 노출지수 EI는 3.08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노출지수 EI에 대한 공식은 필기시험에 9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39번 문제. 빛의 파장의 단위로 사용되는 암스트롱을 국제표준 단위계로 나타낸 것은 암스트롱은 10^-10승미터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정밀도를 나타내는 통계적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의 산포도, 3번의 표준편차, 4번의 변이계수는 정밀도를 나타내는 통계적 방법인데 오차는 측정값과 실제값 사이의 차이로 정밀도가 아닌 정확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작업장 용적이 10m 바이 3m 바이 40m이고 필요 환기량이 120세제곱미터/min일 때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는 최적 V분의 유량 Q로 최적 10m 바이 3m 바이 40을 대입하고 유량 120세제곱미터/min을 대입하는데 단위가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이기 때문에 1시간은 60분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6회/h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 ACH는 필기에 4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2번 문제. 두 분지관이 동일 합류점에서 만나 합류관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쪽 분지관은 송풍량은 200세제곱미터/min, 합류점에서 이 관의 정압은 -34mH2O이고 다른 쪽 분지관의 송풍량은 160세제곱미터/min, 합류점에서 이 관의 정압은 -30mH2O이다. 합류점에서 유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압력 손실이 더 적은 관을 통해 흐르는 송풍량을 얼마로 해야 하는가? 먼저 해당 문제를 구하기 위해 정압비를 먼저 구해줍니다. 먼저 절대값 기준으로 정압이 낮은 쪽이 SP1이고 높은 쪽이 SP2이기 때문에 여기 -32, -34보다 절대값으로는 더 작기 때문에 애가 SP1, 애가 SP2가 되므로 각각 대입해주면 1.13이 나와 절대값 기준으로 정압비가 1.2 이하이기 때문에 절대값 기준으로 정압이 낮은 쪽의 유량을 증가시켜 압력을 조정한다. 그러면 절대값 기준으로는 애가 정압이 낮기 때문에 해당 유량을 증가시켜 압력을 조정하면 되겠고 그러면은 여기서
Q1에 163제곱미터/민 대입, 그리고 SP1 -30 대입, SP2 -34 대입하면 이제 흐르는 송풍량은 173제곱미터/민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보정된 유량 Q에 대한 공식은 필기에 2번, 실기에 1번 나온 개념으로 각 조건에 따른 개념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3번 문제, 전체 환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오염물질 사용량을 조사하여 필요 환기량을 계산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2번에 공기 배출구와 근로자의 작업 위치 사이에 오염원이 위치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 3번의 오염물질 배출구는 가능한 한 오염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저환기 효과를 얻는다도 맞고, 4번의 오염원 주위에 다른 작업 공정이 있으면 공기 공급량을 배출량보다 크게 하여 양압을 형성시킨다는 틀린 내용으로 공기 배출량을 공급량보다 약간 크게 하여 음압을 형성하여 주위 근로자에게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전체 환기 시설 설치 시 기본 원칙은 필기에 6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해당 개념들을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페인트 도장이나 농약 살포와 같이 공기 중에 가스 및 증기상 물질과 분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호흡 보호구에 이용되는 가장 적절한 공기 정화기는, 이러한 공기 정화기는 만능형 캐니스터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송풍관 내부에서 유속이 가장 빠른 곳은 관의 지름의 절반인 지점이 마찰력이 0이기 때문에 유속이 가장 빠르므로 답은 관의 지름의 절반인 지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국소 배기 시설이 희석 환기 시설보다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므로 선호도가 높다. 이에 대한 이유가 아닌 것은 3번의 오염원 발생원의 이동성이 큰 경우에는 국소 배기 시설보다 전체 환기 시설인 희석 환기 시설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총 흡음량이 904빈인 소음 발생 작업장에 흡음재를 천장에 설치하여 2004빈을 더 추가하였다. 이 작업장에서 기대되는 소음 감소치는, 소음 저감량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 904빈 대입, 그리고 2004빈을 대입해주면 5dB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소음 저감량에 대한 공식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공식으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8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 장치의 후드의 제어 풍속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로 가스 상태, 포위식 포위형은 0.4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가스 상태, 외부식 상방 흡입형은 0.5가 아닌 1이 맞고, 세 번째로 입자 상태, 포위식 포위형은 1이 아닌 0.7이 맞고, 네 번째로 입자 상태, 외부식 상방 흡입형은 1.5가 아닌 1.2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외부식 후드의 단점이 아닌 것은 외부식 후드의 단점 첫 번째로는 포위식 후드보다 일반적으로 필요 송풍량이 많다. 두 번째로는 외부 난기류의 영향을 받아서 흡입 효과가 떨어진다. 마지막으로는 기류 속도가 후드 주변에서 매우 빠르므로 쉽게 흡입되는 물질의 손실이 크다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송풍기 입구의 전압이 20mA H2O이고 송풍기 출구 정압이 100mA H2O이다. 송풍기 출구 속도압이 200mA H2O일 때 전압은, 송풍기 전압 FTP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TPout은 SPout 플러스 VPout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해당 공식에 SPout 100mA H2O 대입, VPout 200mA H2O를 대입하고 해당 TP인에 280mA H2O를 대입하면 20mA H2O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송풍기 전압 FTP에 대한 개념은 필기에 2번 나온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51번 문제, 송풍기의 효율이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송풍기 효율이 가장 큰 것은 터보형, 그 다음은 평판형, 마지막으로는 다익형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플래넘형 환기시설의 장점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연마 분진과 같이 끈적거리거나 부풀거리는 분진의 처리가 용이하다는 틀린 내용으로 분진의 처리가 어렵고, 두 번째로 주관의 어느 위치에서도 분지관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맞는 내용, 3번의 주관은 입경이 큰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침강식의 역할이 가능하다도 맞고, 4번의 분지관으로부터 송풍기까지 낮은 압력 손실을 제공하여 운전 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귀덮개의 차음 성능 기준상 중심 주파소가 1000Hz인 음원의 차음치는 1000Hz일 경우에는 차음치가 25dB 이상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레시버식 캐노피형 후드를 설치할 때 적절한 2분의 H는 단 E는 배출원의 크기이고 H는 후드면과 배출원 간의 거리를 의미한다. 레시버식 캐노피형 후드에서 적정 2분의 HB는 일반적으로 0.7 이하로 제한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다음 중 작업장에서 거리, 시간, 공정, 작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책은 이렇게 거리, 시간, 공정, 작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책은 격리가 되겠습니다. 56번 문제, 산업위생보호구의 점검, 보수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의 호흡용 보호구나 귀마개 등은 특정 유해 물질을 취급이나 소음에 노출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에 따라 반드시 공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작업대 위에서 용접할 때 흉을 포집 제거하기 위해 작업면에 고정된 플랜지가 붙은 외부식 사각형 후드를 설치하였다면 소요 송풍량은 단, 개구면에서 작업 지점까지의 거리는 0.25m, 제어 속도는 0.5m/s, 후드 개구 면적은 0.5제곱미터이다. 먼저 작업면에 고정된 플랜지가 붙은이면 바닥면 위치 플러스 플랜지 부착 조건인 해당 공식을 이용하여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공식에서 제어속도 V 0.5m/s 대입, 그리고 X값 0.25m 대입, A값 0.5제곱미터를 대입하면 0.28125 세제곱미터/s가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세제곱미터/min이기 때문에 일부는 60초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16.875 세제곱미터/min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외부식 후드의 필요 송풍량 Q에 대한 내용은 필기에 14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조건에 따른 공식 4가지를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58번 문제, 세정 제진 장치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배출소에 재가열이 필요 없다는 틀린 내용으로 재가열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포집 효율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맞고, 세 번째로 유출소가 수질 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도 맞고, 마지막으로 가연성, 폭발성 분진을 처리할 수 있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 덕트의 설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가능한 한 후드와 먼 곳에 설치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되고, 두 번째로 덕트는 가능한 한 짧게 배치하도록 한다도 맞고, 세 번째로 밴드의 손은 가능한 한 적게 하도록 한다도 맞고, 네 번째로 공기가 아래로 흐르도록 하향 구배를 만든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덕트 설치 시 기본 원칙은 필기에 5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0번 문제, 다음은 직관의 압력 손실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직관의 압력 손실은 직관의 마찰 계수와 비례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직관의 길이에 비례한다도 맞고, 3번의 직관의 직경에 비례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반비례하고, 마지막으로 속도 제곱에 비례한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덕트 압력 손실 공식은 필기시험에 4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빈출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1번 문제, 다음 중 전리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가장 낮은 인체 조직은 감수성이 신경 조직이 가장 낮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전리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 큰 순서는 필기에 5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2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측정기구는 작업장의 환경에서 기류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거나 실내 0.2에서 0.5m/s의 정도의 불감 기류를 측정할 때 사용되며, 온도에 따른 알코올의 팽창, 수축 원리를 이용하여 기류 속도를 측정한다. 해당 측정기구는 카타 온도계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카타 온도계에 대한 내용은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3번 문제, 마이크로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의 중추신경계는 1400에서 2800Hz 마이크로파 범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틀린 내용으로 중추신경계는 300에서 1200Hz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4번 문제, 진동에 의한 작업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가능한 한 무거운 공구를 사용하여 진동을 최소화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진동장애 예방을 위해 무거운 공구보다는 가볍고 방진 기능이 있는 공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 조직에 용해된 가스량을 결정하는 인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직에 용해된 가스량을 결정하는 인자는 노출 정도와 시간 및 체내 지방량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6번 문제, 비전리 방사선 중 유도 방출에 의한 광선을 증폭시킴으로써 얻는 복사선으로 쉽게 산란하지 않으며 강력하고 예리한 지향성을 지닌 것은 이러한 비전리 방사선은 레이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레이저에 대한 개념은 필기시험에 6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7번 문제, 일반 소음의 차음 효과는 벽체의 단위 표면적에 대해 벽체의 무게를 2배로 할 때 또는 주파수가 2배로 증가할 때 차음은 몇 데시벨 증가하는가? 먼저 차음 수직 입사 공식은 이렇게 되고 벽체의 무게 m만 2배로 고려한다면 차음제의 면밀도 m만 고려해주면 이렇게 되고 해당 비례식에서 2배이므로 6데시벨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주파수가 2배로 되는 20로그 F1 상황에서도 2배면은 20로그 2가 나와 6데시벨이 나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수직 입사 문제는 필기에 4번 나왔는데 전부 이 문제랑 유형이 똑같고 답도 전부 6데시벨로 나온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8번 문제, 한랭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의 전신 체온 강화는 단시간이 아닌 장시간의 한랭 폭로에 따른 일시적 체온 상실에 따라 발생하는 중증 장애에 속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 3N/제곱미터의 음압은 약 몇 데시벨의 음압 수준인가? SPL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서 대상음의 음압 3N/제곱미터 대입, 기준 음압은 2 곱하기 10⁻5승 N/제곱미터 고정값 대입해주면 104데시벨이 나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음압 수준 SPL에 대한 문제는 필기시험에 1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70번 문제, 고열장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열경련, 고온 환경에서 고된 육체적인 작업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릴 때 많은 물을 마시지만 신체의 염분 손실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열허탈, 열실신이란 고열 작업에 순화되지 못해 말초혈관이 확장되고 신체 말단에 혈액이 과다하게 저류되어 뇌의 산소 부족이 나타난다도 맞고, 3번의 열소모란 과다 발환으로 수분 염분 손실에 의하여 나타나며 두통, 구역감, 현기증 등이 나타나지만 체온은 정상이거나 조금 높아진다는 맞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열사병, 작업 환경에서의 가장 흔히 발생하는 피부 장애로서 땀에 젖은 피부 각질층이 떨어져 땀구멍을 막아 염증성 반응을 일으켜 붉은 구진 형태로 나타난다는 열사병이 아닌 열발진, 즉 땀띠에 대한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온열 질환에 대한 종류는 필기에 10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71번 문제, 레이노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옳은 것은 레이노드 증후군은 국소 진동에 의하여 손가락의 창백, 청색증, 저림, 냉감, 동통이 나타나는 혈액순환 장애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레이노드 증후군은 필기시험에 7번 나온 개념으로 레이노드 증후군이 무엇인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2번 문제, 이상기압의 대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 고압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질소의 양을 증가시킨 공기를 호흡시킨다는 틀린 내용으로 질소 대신 헬륨 등 불활성 기체 양을 증가시킨 공기를 호흡시킨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 1 푸트캔들은 약 몇 럭스인가? 1 푸트캔들은 약 10.8 럭스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 산소 농도가 6% 이하인 공기 중에 산소 분압으로 오른 것은? 산소가스 분압은 76 곱하기 산소 성분비로 산소가 6%이기 때문에 퍼센트를 뗀 0.06을 대입해주면 약 45mHg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문제 작업장 내에 직접 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에 조명기구가 간단하고 조명기구의 효율이 좋다는 맞는 내용으로 직접 조명은 구조가 단순하고 설치가 쉽고 빛의 손실이 적고 대부분 작업면에 바로 도달하므로 광속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6번 문제 음압이 20N/제곱미터일 경우 음압 수준은 얼마인가? 음압 수준에 대한 공식은 이렇고 음압 20N/제곱미터 대입 기준 음압 2 곱하기 10의 만수 5승 대입해주면 120dB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7번 문제 고압 환경의 생체 작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의 고공성 폐소종은 저압 환경의 생체 작용이고 2번의 이산화탄소 중독, 3번의 귀, 부비강 치아의 압통, 4번의 손가락과 발가락의 자결통과 같은 산소 중독은 고압 환경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 25도일 때 공기 중에서 1000Hz인 음의 파장은 약 몇 미터인가? 먼저 음속시에 대한 공식은 주파수 곱하기 파장으로 이것을 331.42 더하기 0.6 곱하기 온도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해당 식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음의 파장 람다이기 때문에 람다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쪽으로 이항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온도 25도 대입 그리고 주파수 1000Hz를 대입하면 파장은 0.35m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음속에 대한 공식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공식으로 해당 공식은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79번 문제 다음 전리방사선 중 투과력이 가장 약한 것은? 전리방사선 인체 투과력 순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 가장 약한 것은 알파선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고 해당 전리방사선 내용은 필기에 10번 나온 개념으로 순서를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80번 문제 난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 영구적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 같은 현상이라는 틀린 내용으로 영구적 난청은 4000Hz에서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으로 비가역적 청력 저하, 강렬한 소음 및 지속적인 소음 노출에 의해 영구적인 청력 저하가 발생하는 개념이고 노인성 난청은 6000Hz에서 난청이 시작되는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서로 다른 현상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1번 문제 작업 환경 내의 유해 물질과 그로 인한 대표적인 장애를 잘못 연결한 것은? 1번의 벤젠 시신경 장애는 잘못 연결된 예이므로 벤젠은 보통 조혈장애, 시신경 장애는 보통 메탄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2번 문제 물질 A의 독성에 관한 인체 실험 결과 안전 흡수량이 체중 kg당 0.1mg이었다. 체중이 50kg인 근로자가 1일 8시간 작업할 경우 이 물질의 체내 흡수를 안전 흡수량 이하로 유지하려면 공기 중 농도를 몇 mg/세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단, 작업 시 폐환기율은 10.25 세제곱미터/hr, 체내 잔류율은 1이다. 먼저 체내 흡수량 SHD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되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공기 중 농도 C이기 때문에 C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SHD는 체중당 흡수량 곱하기 체중으로 0.1 곱하기 50kg을 해주고 T는 8시간 대입, V는 1.25 세제곱미터/hr 대입, 체내 잔류율은 1을 대입해주면 0.5mg/세 세제곱미터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체내 흡수량에 대한 공식은 필기시험에 7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83번 문제 톨루엔의 노출에 대한 생물학적 모니터링 지표 중 소변에서 확인 가능한 대사산물은? 톨루엔은 뇨중 오르소크레졸로 답은 3번이 되겠고 해당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은 필기시험에 22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필기시험에 나온 개념 위주로 체크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4번 문제 소변을 이용한 생물학적 모니터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변을 이용한 생물학적 모니터링 특징 첫 번째로는 비파괴적 시료 채취 방법이다. 두 번째로는 많은 양의 시료 확보가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크레아티닌 농도 및 비중으로 보정이 필요하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5번 문제. 생물학적 모니터링 방법 중 생물학적 결정인자로 보기 어려운 것은? 생물학적 결정인자 첫 번째로는 체액의 화학물질 또는 그 대사산물, 두 번째로는 표적 조직에 적용하는 활성 화학물질의 양, 마지막으로는 건강상의 영향을 초래하지 않은 부위나 조직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6번 문제. 독성을 지속기간에 따라 분류할 때 만성 독성에 해당하는 독성물질 투여기간은? 만성 독성물질은 3개월에서 1년 기간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7번 문제. 직업성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의 니켈, 2번의 성면, 4번의 결정형 실리카는 직업성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인데 3번의 베타납프티라민은 방광암 또는 췌장암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8번 문제. 단시간 노출 기준이 시간가 중 평균 농도와 단기간 노출 기준 사이일 경우 충족시켜야 하는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일 사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5분 이상 지속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노출과 노출 사이에는 60분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9번 문제. 노말 헥사는 체내 대사 과정을 거쳐 어떤 물질로 배설되는가? 노말 헥사는 뇨중 2호 헥산디온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0번 문제. 진폐증의 독성 병리 기전과 거리가 먼 것은? 진폐증 독성 병리 기전은 첫 번째로는 섬유증, 두 번째로는 폐 탄력성 저하, 세 번째로는 콜라겐 섬유 증식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1번 문제. 비중격 천공을 유발시키는 물질은? 이러한 물질은 크롬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유해인자 발생 직업병에 대한 표는 필기시험에 11번 나온 개념으로 표 전체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92번 문제. 금속열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닌 것은? 2번의 카드뮴, 3번의 안티몬, 4번의 산화아연은 금속열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1번의 납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금속열은 필기시험에 6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93번 문제. 합금, 도금 및 전지 등의 제조에 사용되며 알레르기 반응, 폐암 및 비강암을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은? 이러한 중금속은 니켈로 답은 2번이 되겠고 해당 니켈 중독 증상은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94번 문제. 독성 물질의 생체 과정에 흡수, 분포, 생전환, 배설 등의 변화를 일으켜 독성이 낮아지는 기량작용은? 이러한 기량작용은 배분적 기량작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5번 문제. 독성 실험 단계에 있어 제1단계에 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제1단계는 눈과 피부에 대한 자극성 실험을 한다. 변이 원성에 대하여 1차적인 스크리닝 실험을 한다. 치사성과 기관 장애에 대한 양반응 곡선을 작성한다인데 1번의 생식 독성과 최기형성 독성 실험을 한다는 제2단계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6번 문제. 지방족 할로게나 탄화소소물 중 인체 노출 시 간의 장애인 중심소엽성 괴사를 일으키는 물질은? 이러한 물질은 사염화탄소로 답은 3번이 되겠고 해당 사염화탄소는 필기에 8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97번 문제. 암모니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4번의 피부, 점막에 작용하며 눈의 결막, 각막을 자극하며 폐부종 성대경련, 호흡장애 및 기관지 경련 등을 초래한다는 암모니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암모니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필기에 2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98번 문제. 납중독을 확인하는 데 이용하는 시험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혈중 납농도, 3번의 신경 전달 속도, 4번의 해외 대사는 납중독을 확인하는 데 이용하는 시험으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납중독 증상 개념은 필기에 16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99번 문제. 시료 채취 시기에 제한을 가장 작게 받는 것은? 여기 비고처럼 중금속과 같은 반감기가 긴 물질에 대해서 시료 채취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있으므로 여기 중금속에 들어가는 납은 시료 채취 시기에 제한을 가장 작게 받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은 필기시험에 22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필기시험에 나온 개념 위주로 체크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번 문제. 유기용제 중 벤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벤젠은 백혈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다 맞는 내용이고, 2번에 벤젠은 만성장애로 조혈장애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틀린 내용으로 만성 중독으로 조혈장애를 유발하고, 세 번째로 벤젠은 빈혈을 일으켜 혈액의 모든 세포 성분이 감소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4번에 벤젠은 주로 페놀로 대사되며 페놀은 벤젠의 생물학적 노출 지표로 이용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벤젠의 특징은 필기시험에 6번 나온 개념으로 특징 5가지는 눈에 익혀주시고, 이것으로 2020년 사회 산업위생관리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